충치가 심해지면은 세균이 많은 거고 신경까지 이제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신경이 괴사가 돼요. 신경이랑 혈관이 치아 빼기 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신경 치료가 잘 끝나기만 하면은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통 내원하시나요? 신경치료라는 게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많이 아프거나 욱신욱신하거나 시큰시큰하거나 씹을 때마다 그쪽 치아가 아프거나 할 때 충치 때문에 신경까지 먹어 들어가가지고 치아가 아프게 되거나 치아가 갈라져가지고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일단 다 소독을 하고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은 충치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이잖아요. 충치가 심해지면은 세균이 많은 거고 세균이 많아버리면은 신경까지 이제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신경이 괴사가 돼요. 신경이랑 혈관이. 왜냐면 이제 치아에서 괴사가 된 신경 때문에 앞골까지 같이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 안에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경치료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은 거의 충치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이게 충치가 아니고 그냥 치아가 갈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딘가가 잘못 씹으셔서. 근데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씹을 때마다 시큰시큰해요 라고 하면 이건 큐레인을 이제 비춰서 보면 갈라져 있다든지 하면 신경이 계속 자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또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장선생님이 신경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혹시 따로 있나요? 엑스레이 주로 보는데요. 엑스레이 봤을 때 이제 신경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충치가 먹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거의 100%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게 되세요. 그리고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잡힌 것도 엑스레이에 보이거든요. 충치가 아니더라도 이미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괴사가 돼서 감염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치료를 또 해야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신경치료가 말만 들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 신경치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의사로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신경치료가 일단 들으시면 아프실 것 같은데 마취만 잘 되면 생각보다 아프진 않거든요. 마취가 풀렸을 때 아프실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방금 신경치료라는 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좀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된 신경가지가 있고 잔 신경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으면 좀 아프신 거라 그래서 여러 번 내원을 하시게 되는 거고 신경치료를 할 때는 보통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내원을 하시고 신경이 이제 소독이 돼가면서 괜찮아지시긴 하는데 첫째 날은 좀 아프거든요. 마취 풀리면 처방전을 꼭 드려요. 첫 번째 날에는 꼭. 첫째 날은 뭐 하냐면은 일단 치아 안에 신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신경까지 접근을 해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신경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신경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다 찾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괴사된 신경들을 다 제거하는 게 두 번째. 신경이 안에 있던 게 다 소독을 다 했어요. 그럼 뻥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를 메우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신경치료의 마지막은 꼭 보철 치료를 좀 하게 되거든요. 씌우는 게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저희가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 마취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번째 할 때는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마취를 좀 깊게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취를 좀 얕게 해도 안 아파요. 치아의 주변만 딱 마취하는 게 침입 마취라고 하면 전달 마취는 매일 큰 신경을 마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큰 신경 마취하는 게 깊게 마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잘 되면은 치료하는데 아프진 않으세요. 치료할 때 그럼 환자가 느끼는 불편한 건 마취할 때밖에 없겠네요. 마취할 때랑 잔신경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거기 딱 지나가면 아프신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슬슬 아플 것 같으면 바로 소리 내라고 하거든요. 신경치료가 신경을 다 제거하는 거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다 제거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소독하는 방법이 기계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감염이 일어나서 신경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주변 조직까지 같이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 주변 조직을 다 파일로 긁어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잔신경이 또 있으니까 잔신경들은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는데 테스트를 해볼 때 소독약을 딱 넣고서 좀 기다리면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좀 더 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딱 열었는데 아무런 냄새가 일단 안 나고 소독약 넣고 좀 기다려봤을 때 이제 보글보글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신경치료 마무리할 때 제가 하얗게 채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워 넣을 때도 수분이 없게 바짝 말린 다음에 하거든요. 종이로 된 포인트를 쓰는데 냄새 맡아보면은 안 좋은 냄새가 안 나면은 소독이 다 될 때. 어금니면은 그냥 씹어주는 게 좋은 게 신경치료 하면은 혈관이랑 신경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안 들어간다는 건 수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치아가 바스라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잘못 씹으면 바로 바스라지고 부러지고 하면 이게 빼야 되니까 그래서 씌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앞니 쪽도 치아가 바스라지는 것도 있는데 치아 색이 조금씩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쪽은 바로 씌워주시는 게 좋고 앞니 쪽은 바로 씌우지 않더라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보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으려면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담배는 좀 치료받을 때 좀 안 하시면 좋기는 한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신경치료 중간에는 그쪽으로 안 씹어야 돼요. 씹으면 잘 안 나와요. 아파 계속. 그리고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식사를 해주시는 걸 꼭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술은 조금 알코올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배는 왜 안 되는? 안 된다기보다 이제 연초는 일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임플란트에도 안 좋고, 이제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 치료가 잘 되려면은 혈액이 자꾸 돌아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 때문에 혈액은 안 돌고, 그러면은 더디게 낫긴 하세요. 신경치료 후에 통증은 그럼 보통 얼마나? 이게 점점 사라지긴 해요,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른데, 신경치료 잘 됐다고 표현하는 씨앗들도 피곤하면 아픈 경우도 있긴 하시거든요. 보통 신경치료 마무리할 때쯤 되면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있더라도 오래 가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가실 수 있는데 점점 사라질 거긴 하고, 제2대구치 있잖아요. 걔네는 좀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항상. 잔신경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서 제2대구치는 신경치료한 다음에 피곤할 때마다 조금씩 큰 거리실 수 있기는 해요. 신경치료 후 통증을 최소화하려면은 좀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신경치료 중간에 그냥 그쪽을 안 씹는 거. 물론 씹지 말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안 낫게도 해보지만 그쪽으로 좀 안 씹어주셨으면 좀 더 좋겠고, 임시재료가 빠지면 바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긴 하세요. 임시재료가 빠져있으면 자꾸 입안에 있는 세균이 글로 들어가니까. 혹시 신경치료 후에 그 신경과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신경치료하고 나서 보철로 씹어놓잖아요. 그러면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그 2차 호식이라고 해서 신경치료 해놓고 씹었는데 그 안에서 썩을 수 있거든요. 보철물 주변도 잘 닦아주셔야 되고, 오히려 저는 워터픽도 좀 쓰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보철 있는 데는 염증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경치료를 앞둔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점들을 좀 알아본 거예요. 그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 빼기 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신경치료가 잘 끝나기만 하면은 씹어서 오랫동안 또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신경치료 잘 받으시고 통증 없이 받으시고 본인 치아들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지 닥터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